자, 오늘 이제 문학 특강 진행할 건데요. 자, 문학 특강 진행하기 전에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yes, no, 네, 아니요 대답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yes는 1, no는 0으로 약속을 합시다. 자, 이해됐으면 1, 이러면 꼭 2라고 하는 애들이 또 있는데 0.5도 있고 1, 오케이. 자,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문학 특강에 비해서는 막 많은 대답을 막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대답을 잘 하자. 자, 대답을 잘 해줄수록 여러분들 수업 분위기가 더욱 좋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웃음에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어. 너무 막 웃음 대법관처럼 쾅쾅쾅 노잼 막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피식잼 있으면 그러면 웃어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웃음에 조금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혼자 독서실에서 이제 이러지 마시고 키키키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풀어서 들어왔나요? 다 풀어서 들어왔어요, 이거? 어. 여러분들 이제 푸는 시간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 2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육모 전에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 문학 특강을 또 올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자, 혹시 본 사람? 자, 투스텝 프리법 본 사람? 투스텝 프리법 강의 본 사람? 없니? 조금 있어요. 오케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회의실 뭐야, 이거? 닉네임 바꿔주세요. 닉네임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투스텝 프리법 같은 경우는 보기 감상 유형에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기 감상 유형은 이런 거.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해라. 이런 유형에 통용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스텝 1에서는 보기의 내용을 선지랑 일치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를 읽고선 우리 지금 지문을 안 읽은 상태를 전제하는 거야. 처음 이거 실전에서 이제 딱 봤을 때 보기를 먼저 읽는데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바로 들어갈 거야. 지문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풀던 방식을 생각하면 선지로 안 들어가고 지문 읽으면서 그때그때 막 대응시키면서 풀었을 거거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 내용이 이 1, 2, 3, 4, 5번 잘 대응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런 의미에서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보기 봅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작품 가나의 내용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행 주체가 있는데 여행 장소의 풍경, 풍속, 사람들을 또 만나. 그러면 이런 것들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사람들, 풍속 이런 것들은 주체가 만나는 대상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판단되실 거고. 자, 그럼 이제 대상들을 잡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가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공통점이야, 일단. 여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일기 형식을 사용했다. 우리 일기 쓸 때 날짜 같은 거 기입하잖아. 오늘 뭐 이제 25년 6월 8일 장영국어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것들 일기 쓸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기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차이점을 얘기한다. 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눠줘야 돼. 가에서는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한대. 그래서 체험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적 정보를 언급을 할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관심을 기울인 대상, 요거에 대해서 인상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구분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봐봐. 가 같은 경우는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고 나는 관심 대상에 대해서 인상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 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을 묘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다 1, 적절하지 않다 0.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 어제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건데, 크로스 시킨다. 다운1과 다운2를 크로스 시킨다라는 표현 기억나니? 자, 그래서 가는 다운1이고, 나는 다운2란 말이야. 똑같아, 문학도. 다운1과 다운2를 크로스 시킨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탑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충족. 그리고 기억에 대한 남는 경험. 이런 것들 언급을 한다는 거죠. 자, 문학도 똑같이 탑다운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선지 판단할 때 억판을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텝 1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투스텝 프리법을 적용하는 거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소모하면 안 돼. 그냥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어 하면 넘어가야 돼. 자, 봐봐. 1번. 점심 먹고 극락고개를 넘어 오리남집 가는 것으로 표현했대. 자, 가의 내용인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장소 이동을 얘기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자, 어때? 보기 내용 대응되니? 사실적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 거 괜찮죠? 극락고개 갔다 오리남집 가는 거 매끄럽습니다. 자, 뭐 의심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1번 오케이, 납득. 그 다음 2번 소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 나야, 나. 자, 그러면 관심 기울인 대상이 있을 건데, 자, 소리 관심 대상이 될 거고, 여행 장소에서 관심 갖게 된 대상 소래에 대해서 인상 푸르고 윤택하다.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괜찮죠? 좋아. 자, 2번도 의심될 게 없어. 자, 3번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했어. 자, 가의 내용이고, 그 다음 산사남에도 여관을 나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관심 기울인 대상, 뭔가 있어가지고 뭔가 나선 거겠지. 뭔가를 보려고. 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한대.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탑 문장에 한번 대응시켜볼까? 자, 탑 문장 보시면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3번 선지의 뒷부분 봐봐.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한대. 자, 이거 어때요?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한대. 자,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건 괜찮은데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가 좀 이상하죠? 느껴지니? 똑같은데 다시 찾아가면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 이거 의심되는데? 그러면 3번 선지, 유력 선지로 두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의심선지 3번 두고, 그 다음 4번. 조밥 먹은 것을 21. 자, 그러면 이거 일기 형식인데, 동해 여관으로 7월 3일. 이것도 일기. 그러네, 일기. 자, 그래서 4번 매끄럽고. 5번. 주막 주인이 만류했어. 그 다음 주인이 보름달이라고 답을 했어. 여정 중에 만나면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라고 해서, 그쵸.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거고, 그 다음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보름달이라고 답한 거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지. 자, 의심될 게 없죠. 자, 그러면 의심되는 거는 지금 3번 선지지? 자,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답을 맞추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투스텝 프리법의 장점이 뭐냐면, 스텝 1에서 의심선지가 생겼으면 지문을 이제 다른 문제 풀면서 지문을 읽을 건데, 읽을 때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게 장점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게 장점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3번 선지에서 의심됐던 포인트가 뭐야?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게 의심 포인트지. 자, 여기까지 동의하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문 읽을 때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 거야. 어떻게? 동일한 장소 다시 찾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냅다 지문을 들어가면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제 혼자 풀었을 때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선 접근하지 못했잖아. 근데 스텝 1에서 우리가 의심선지를 끌어내면 이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 목적의식을 갖고 작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야, 어디 갈까? 밥 뭐 먹을까?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면 어떤 친구 뭐 닭갈비? 닭갈비 좀 별론데? 양꼬치? 양꼬치 별론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카페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좀 어디 갈지 한번 정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길을 계속 걸어가지고 끝까지 가버려.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자, 이거랑 카페에서 야, 일단 목적지를 정하고 나가자 한 다음에 목적지를 딱 이제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이제 딱 정해놓고선 그 다음에 찍고선 가. 요 차이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걸어 나가면 헤매게 돼.
야, 길 가다 찾자 하면 결국 못 들어간다고. 근데 목적지 정하고 나가면 바로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시간 단축하는 거지. 그럼 후자로 가야 되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먼저 목적 의식을 갖고 다시 어떻게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생각하면서 읽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가작품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가작품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23번의 A 부분하고 2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 쪽으로 이제 A 부분이 먼저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이제 EBS 작품 되겠는데 동요가는 EBS 작품인데 이 A 부분은 EBS에 미수록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EBS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미수록된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 자, 지금 요 문제 있잖아. 24번이 정답률이 꽤 낮거든? 60%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EBS 연계가 됐지만 사실상 연계 체감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얘들아. 그래서 EBS는 이렇게 비유를 할게. 기름칠을 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가 있어야지 기름칠도 의미가 있겠죠. 톱니바퀴가 없으면 기름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톱니바퀴를 형성을 해놔. 독해력을 형성해놔. 거기에다가 EBS를 이제 기름칠을 딱 해주면 톱니바퀴가 매끄럽게 돌아가겠죠.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이런 역할입니다. EBS는. 자, 그래서 근본적 독해력이 중요하겠고. 자, 그럼 한번 독해해볼게요. 자, 이제 활용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서 뿜으면서 들썩이면 변화가 무궁하다 하면서 이제 사자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내용 파악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어려워했어. 그래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내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귀엽죠? 자, 사자봉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자봉이야, 사자봉.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용한테, 여기 이제 용소가 있는데, 용소가 이제 용이 있는 연못이야? 그럼 용이 있겠죠? 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용아, 내가 무너져 내려가면 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 내려가지 않게 내 발밑에 좀 돌 하나만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용이 듣고선 그럴듯하네 해가지고 용이 돌을 찾으러 갑니다. 아, 돌 찾으러 건너편 산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건너편 산에 이제 돌이 있죠. 요 돌을 갖고선 옵니다. 와서 이 사자 발밑에 딱 놔줘요. 그러고 돌아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돌이 원래 건너편 산에 있다가 여기로 왔으니까 그러면 건너편 산에 있던 돌이 여기 위치에 있던 돌이 없어졌겠지. 그럼 여기 틈이 생겼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그림 이해됐지? 별거 아닌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고전시가로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특히 고전시가에 두려움 갖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독해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자, 봐봐. 요거 이야기를 갖고서 한번 볼게요. 사자봉의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림 기억나지? 사자봉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굽어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돌 하나가 끼어 있는데, 자, 이 돌 하나가 뭐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사자봉에 돌 하나가 끼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하면서 이제 중이 해주는 말, 중이 썰을 풉니다. 자, 그래서 중이 썰 푸는 부분 볼게요. 저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용한테 말하기를, 아, 내가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못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발밑에 돌을 좀 보여다오. 그랬더니 활용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선 어떻게 했어? 건너편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빼다가 바위를 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돌이 이렇게 괴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자가 건너산을 바라봤어. 그랬더니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딱 있는 거야. 자, 요거가 있는 거지. 요거 이제 돌 빠진 틈이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로 들어갈게, 얘들아. 자,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논리 때문이야. 다시 이 작품 또 안 나와. 하지만 논리는 똑같이 나와. 자, 그럼 논리에 집중해보자. 자, 문학에서 출제자가 굉장히 중시하는 논리는 잘 들어. 주체와 대상을 꼬아놓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객전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둬서 한번 다시 보자고. 자, 이거 봐봐. 건너편 산에 올라가지고 돌을 빼다가 바위를 개었어. 이거 주체가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자, 남의 답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독해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치. 활용이지, 활용. 자, 판단되죠? 자, 그 다음. 듣고 나서 그럴듯해 라고 여겼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의 말의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자가 듣고 나서 중의 말을 듣고 나서 건너산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너산을 바라본 주체는 활용이 아니라 화자가 되겠죠. 자, 되셨을까? 그래서 화자는 사자봉 높은 돌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이제 중의 말을 들었던 상황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건너편의 산을 바라본 거고. 자, 그럼 보자. 2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 볼게요. 4번.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건너편 산에 올라간 주체 누구예요? 자, 우리 지문 방금 읽었다시피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돌 가져온 거. 그치? 주체가 활용이야. 화자가 활용이야? 아니잖아. 답 4번 되겠죠. 이해돼요? 어떤 논리를 출제한 건지 파악이 되실까? 오케이. 그냥 막무가내로 갖다 만든 선지가 아니라 너 주체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고 있니? 하고서 물어본 선지인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위에다가 아이디어 써놓으세요. 자, 아이디어. 누가 무엇을 했는가 파악하자. 누가 무엇을 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학 읽을 때 정말 기초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축구에서 트래핑과 같은 그런 요소랄까? 트래핑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상대 선수한테 다 뺏기겠죠. 슛이고 드리블이고 자시고 이제 볼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무엇을 했는가는 이제 볼 받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매끄럽게. 자, 됐고요. 이제 나머지 선지는 방금 우리 이야기 들었던 거 이제 그대로 대응시키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4번이 정답률 63% 문제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자, 애들이 그만큼 독해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적의식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뭐 찾고 있었죠? 자, 우리 뭐 찾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뭘 찾고 있었는지 까먹게 돼. 그럴 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상기시키세요. 자, 우리가 뭘 찾고 있었지? 우리 26번 선지에서 목적의식을 가졌잖아. 그렇지. 동일한 장소 찾아가는 게 맞는지 확인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장소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자, 보자. 자,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왔어. 이제 사자봉 구경하고 내려온 거야. 그 다음에 금강문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녀 타고, 남녀가 가마야, 가마. 가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가마 타고 절에 와가지고, 참고로 가마를 탄다는 건 화자의 신분도 좀 알 수 있다. 화자가 좀 높은 사람인 거야. 자, 높은 사람이 아니면 가마를 탈 수 없었겠죠. 그 다음, 점심을 먹은 다음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를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극락고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오리남집 가니까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을 했어. 자, 그럼 잠깐. 화자는 지금 주막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주막에서 뭐를 보고 있어? 문 열고 구경하는 주체는 화자가 맞아요. 자, 근데 문 열고 뭐를 구경해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 자, 앞에 맥락을 좀 봐봐. 뭐 때문에 문 열고 구경했어? 우물집을 지었기에 구경을 한 겁니다. 우물집 안에 상아탕이 늘어놓여 있고 이제 돌이 네모지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야. 이거는 이제 죄다 우물집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야. 여기 이제 됐어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우물집을 보고 있다. 자, 판단되죠? 자, 그럼 우리 목적의식 뭐였죠? 우리 뭐 찾고 있었죠? 자, 우리 26번에서 다시 뭐 찾고 있었지? 그렇지.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갔는지. 그러면 우물집을 다시 찾아간 거야? 자, 어때요? 우물집 이미 갔던 장소인데 다시 본 거야? 아니죠. 처음 본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다시 찾아갔다라는 거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판단되실까?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글을 읽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왜냐면 부차적인 것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문학에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부차적인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우리 문제 푸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내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나는 이제 문학에서의 독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의 A 부분. 자, 보니까 A 부분. 이제 만물초 가는 길 얘기합니다. 근데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화자가 내려갔어. 그랬더니 지로승이 뭐냐면 길을 안내해주는 승이야, 승. 그래서 스님이 있는데 길을 안내해주는 스님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길 안내해주는 스님하고 주막 주인이 만류를 하는 거야. 아, 가지 마세요. 하고선 얘기하는데 만물초 가는 길이 70리 왕복이고 그러면 굉장히 먼 길이지. 먼 길인데 거기에다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가봤자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맞는 것 같아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안 갔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어? 총석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맥락 파악되니? 그래서 화자 만물초 가는 길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갔다 1 안 갔다요. 자,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오케이. 갔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야. 자, 됐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3번.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날씨 때문에 못 갔잖아. 자, 꺼져주시고. 그 다음 3번. 화자가 가려던 길이다. 이거 어때? 굉장히 유력하죠? 너무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 착 달라붙어. 자, 그 다음 4번. 화자가 일행을 찾았더나? 일행 옆에 있는데 뭔 일행을 찾았더나. 자, 그 다음에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걷기에 편한 길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3번 선지가 굉장히 유력하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선지보다도 이 3번 선지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줄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나 작품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번 선지가 유력한 걸 알고 있어. 그럼 목적의식이 또 생긴다. B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아, 이제 길이 나올 건데 근데 가고 있는 길이 나올 거야. 나 작품에서. 화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찾자고. 오케이? 목적의식 생겼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유기적으로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야. 계속해서. 자,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평가원에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5번 동시에 풀 거야. 참고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개 순서대로 좀 작품 내용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지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나 작품. 7월 3일 총석정 얘기합니다. 그래, 총석정은 다음날에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으로 오다. 송전으로 왔어요. 화자는. 그 다음에 송전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유명한 장소는 아닌가 봐. 그래서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하고선 의구심을 가져요. 자, 그 다음 동해 여관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갔어요. 그 다음 고저가 곡간바다 그대로 듯이 송전을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돌들이라 통만 굵고 가진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들이어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럼 화자 뭐 보고 있어요?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 뭐야? 그렇지, 해풍에 자란 이 솔들을 보고 있는 거지. 좋습니다. 소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보고선 감상을 합니다. 아, 파라솔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유행하는 파라솔처럼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파라솔 밑에다가 돗자리 깔아놓으면 참 좋겠다 라고 감상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솔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아, 또 감상평을 내립니다.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푸르면서 윤택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길이 드디어 나옵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이고요.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 나가는 길이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길은 사실 다른 곳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길만큼 예쁜 길을 나는 걸어본 적이 없다. 아, 여기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되겠죠. 혼례식을 하고서 이제 나오는 길이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할 거 아니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화자는.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기억이 날 만한 요소가 되겠는데 if 문장. 자, 다시 뭐라고요? if 문장. 자, 지금 여러분들 내 정규 수업 듣고 있는 사람 혹시 들어와 있니? 지원이. 우리 if 문장 기억나? 영욱이 기억나? if 문장 기억나? 그치. if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지. 우주 좋아. 자, 보였니? 이 길이 끝나면 출제 포인트야. if 문장은 항상 출제 포인트라고. 이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마찬가지야. if 문장은 출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 길이 끝나면 이 길이 뭐야? 이 길이 뭘 얘기하는 거지?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모두. 자, 이 길이 뭐야? 송전? 노노노노. 정확하게. 그렇지. 바다로 나가는 길이지. 바다로 가는 길이야. 그럼 바다로 가는 길이 끝나면 이제 뭐가 나와?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 나온다 이거야. 그게 뭐다? 철봉입니다. 철봉. 그래서 철봉에 뛰어가가지고 턱걸이를 했는데 겨우 4번 한 거야. 조금 체력이 약하신가 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선후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선후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 우리 문학에서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디어 적어놓을게요. 선후관계 혹은 인과관계의 크로스. 자, 그러면 먼저 선은 바다로 나가는 길이었고 그 다음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끝나면 이제 뭐가 나와? 철봉이 나오는 거야. 자, 판단되실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또 들었던 사람들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어제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다 몰라도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어제 수업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예측 사전적 독해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내가 공부 잘하는 내가 이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왔다고 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딱 하나야. 사전적 독해랑 사후적 독해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읽고 나서 이런 게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게 나올 것이다 예상한다고.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우리 논리를 이제 파악을 했어. 선후관계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거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이 된다. 자, 한번 만들어볼까 선지? 우리 함정선지 어떻게 만들 거야? 바다로 나가는 길하고 철봉 요거 엮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할래? 자, 예측해보세요. 좋아. 철봉 다음에 바다로 나가는 길 이것도 좋아. 좋습니다. 혹은 이런 건 어떨까? 바다로 나가는 길하고 철봉하고 섞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길에 철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어때? 자, 파악될까요 여러분들? 바다로 나가는 길 이후에 철봉인데 끝나고선 철봉인데 바다로 나가는 길에 철봉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또 구성할 수 있겠지. 됐어요? 선후관계를 이제 앞뒤를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선후를 합쳐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자,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선지가 나올 때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2번 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소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 띄어가 매달린 행동. 자, 바로 칠게.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하지? 우리 선후관계에서 뭐에 해당돼? 노노노노노. 다시 봐. 자, 지금 초현실파 그림 같은 공간에서 띄어가 매달린대. 자, 띄어가 매달리는 거 어디에 매달려? 철봉에 매달리잖아. 그러면 길 전이야 후야? 후잖아. 판단돼? 길 후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철봉 얘기한 겁니다. 철봉. 후에 해당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 상상하는 거. 자, 이거는 그렇지. 바다로 나가는 길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어때? 후에다가 전을 합쳐놨네? 판단되니? 이번 선지가 어떤 논리로 출제한 건지 보여요? 그냥 이게 답이다 1대1 대응 이게 아니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논리를 파악하는 거야. 선지를 만들어내는 논리. 자, 그래서 이제 2번 선지 후에다가 전을 합쳐놨어. 답 2번이죠. 자, 근데 이런 논리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때? 2번 뭔가 답처럼 보이는데 뭔가 마음에서 뭐야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3번, 4번, 5번 다 보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실전에서 많이 겪어봤잖아. 이게 뭔가 답 같은데 뭔가 답 고르고 넘어가기에는 내 확신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 다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답을 맞추긴 맞춰.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답을 맞춰.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 가서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결국 비문학에서 시간 부족한 거는 문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이제 확신을 갖고 찍지 못하니까.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논리에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맨날 이제 답의 근거 찾기만 하고 1대1 대응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야. 자, 됐고 여기까지.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23번에서 뭐 아니나 다를까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 맞죠? 그래서 23번 답 3번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2번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공통적으로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가 같은 경우는 사자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 얘기해? 좀 다양하게 얘기했지. 뭐 이제 소리라든지 달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김진옥전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뭐 이해가 안 됐거나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정답을 맞췄잖아.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정답을 맞췄을 때 기분 좋아 하고선 동그라미 치고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친 것도 하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태도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 알겠죠?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재민아? 동의하니 이 말?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면 자연을 친하게 여기는 거잖아. 자연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자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는 동의할까? 사자봉에 대해서 아니 생각해봐. 이제 사자봉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럼 사자봉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서술하면서 평가를 내릴까? 너 관심도 없는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서술해요? 그렇지 않잖아.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연물이 나오면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우리 평가원에서 기출들을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솔들도 그렇고 뭐 바다로 나가는 길, 바다, 뭐 달 얘네 다 이제 긍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라고 했을 때 자연을 아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주관이고 포규된 휴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루지 않을게요. 자, 김진옥전으로 갈게요. 자, 30번. 자, 우리 똑같이 투스텝 프리법 한번 적용해보자고. 자, 여기 다 폈니? 30번. 자, 한번 보자. 자, 보기. 영웅서사가 보여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탑 문장 되겠네요. 초월적 세계가 나오는데 조금 서술 양상이 다른 소설들하고는 좀 다른가 봐. 아, 그러면 봅시다.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 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돼. 아, 그럼 공통점이야. 근데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아, 그럼 차이점이네. 대개는 우리 초월적 세계라고 하면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작품은 아니라는 거지.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려진대. 그 다음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한대. 아, 그러면 주인공이 문제 해결하는 거는 좀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했으니까 우월한 능력 인정받고 보상도 받겠죠. 자, 이거 충분히 납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내용이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 전랑 같은 거 극복하고 나서 인정받는 거. 이 영웅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냥 클리셰잖아. 자, 됐고요. 그럼 1번 볼게요.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의 길이 다르다. 아, 그럼 용궁은 초월적 세계가 되겠지. 동의하니? 오케이. 그러면 초월적 세계랑 인간 세상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옥이. 아, 그러면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매끄럽죠. 1번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용왕이 공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용왕이 뭐 한 거야? 초월적 존재 요청이잖아. 용왕은 초월적 존재고 그러면 공을 이루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을 했어요.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자 얘들아 보기 섬세하게 봐야 돼. 자 보기 한번 대응시켜볼까요? 보기 보니까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 문제를 대신 해결하죠. 자 근데 이제 2번 선지 볼게.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한대. 자 보기 대응되니? 자 보기 잘 봐봐. 해결하는 게 뭐야? 뭘 해결해? 인간 세계 문제 해결해요? 보기 잘 봐. 초월적 세계 문제를 해결하잖아. 근데 이번 선지 뭘 얘기하고 있어? 초월적 세계의 문제야? 인간 세계랑 초월적 세계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 보기가 대응이 안 되잖아. 답 2번이지.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2번이지. 보기가 아예 대응이 안 돼, 이거는. 보기가 배치되는 말이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 선지는 초월적 세계랑 인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스텝 1에서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지하게 풀어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순서대로 대응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읽으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7번, 28번에서 인물들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27번. 노인. 자, 얘들아. 지금 소설을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물이잖아. 결국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물이 겪는 그 서사잖아. 그럼 인물이 중요하겠지? 특히 문제에 나오는 인물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는 인물들도 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인물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면 소설을 읽으면서 모든 인물을 다 표시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잡았어야 되는 인물, 핵심 인물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먼저 한번 싹 한번 스캔 뜰 거야.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야. 스캔 한번 싹 뜨면서 어떤 인물들이 문제에 나오는가. 요 정도만 체크할 거야. 봐봐. 노인, 진호. 그 다음. 이번은 뭐 또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 용왕. 유승상. 그 다음. 동공용왕. 자, 됐지? 요 정도. 자, 이거 하는데 스캔 뜨는데 얼마 걸리지 않겠죠? 몇 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문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되겠구나. 그럼 얘네는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오케이? 아까 우리 목적의식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를 통해서 목적의식을 부여를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얘들아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좀만 파이팅 하자. 자, 얘들아 이모티콘 하나씩 던져보자. 얘들아 지금 감정 상태 한번 표현해보세요. 숨 한번 돌립시다. 좋아.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집중력을 살짝 잃을 때가 됐어. 살짝 잃을 때가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프레시 한번 다 이제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진옥이가 어디로 갔냐? 외딴 섬으로 갔습니다. 대풍 만나가지고 외딴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자식을 갑자년 난중에 잃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진옥이가 자식 이름이 어떻게 돼요? 했더니 노인이 얘기합니다. 내 자식 이름은 김진옥이요. 화투함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게 된 거야. 잠깐 얘들아 요런 것도 잘 봐야 돼. 지금 원수는 진옥이가 되겠는데 김진옥인데 김진옥은 노인이 자기의 아빠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1, 모르고 있었다 0. 자,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지? 이제 알게 된 거야. 얘기 듣고 알게 된 거야.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또 선후관계 꼬아놓는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그럼 함정선제도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예측.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선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 떠올라야 돼.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됐고. 그 다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진옥이 이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찾았으니까 우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소자가 김진옥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엄청 놀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만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래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자, 여기까지.
기억, 니은 한번 판단할게요. 자, 1번.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진옥이 반응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 진옥이가 지금 운 이유가 뭐야, 얘들아? 뭐 때문이야? 누구 만나서 운 거야? 그렇지. 예상치도 못하게 아버지 만나가지고 운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랑 언제 헤어졌어? 우리 아버지랑 언제 헤어졌어? 뭐 하다가 헤어졌어? 그래. 전쟁 중에 헤어진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다시 볼게. 전쟁 중에 헤어졌다라는 거 앞에 맥락을 연결시켜서 봐봐.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 이거 성립할 수 있는 말이야? 전쟁 같이 극복했어요? 전쟁 중에 헤어졌는데 전쟁을 어떻게 같이 극복해? 답 1번이죠. 자, 되셨을까? 이렇게 급하게 읽지 마시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이게 더 빨라. 급하게 읽고선 빨리 다 읽고선 빨리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차분하게 연결시키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연결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인물이 감정, 행동, 태도를 보여. 자, 지금 같은 경우 울었지? 왜 울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왜 울었을까? 아, 아버지 만나서 울었다.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별한 상태였다는 거지. 왜 이별했었지? 전쟁 중에 이별했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같이 극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아,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 뒤에 배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향하는 도중에 옥피리 소리를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한 옥피리 소리니까 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청한 옥피리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좀 신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전소설에서 옥피리 소리는 보통 신선 나타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리동자가 청이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이렵편주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고선 얘기합니다. 아, 수부왕이 청하시니 용왕이 청하니까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판단. 28번 1번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옥피리 소리. 갑자기 바다에서 이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옥피리 소리가 들려. 그러면 신기하고 아무래도 신선의 이미지를 부여를 하겠죠. 환상적 분위기 괜찮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 자, 등장했죠? 우리 동자승 등장했잖아. 그래서 인물이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동자승에 집중하게 되겠죠.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몇 문제 풀렸어? 27, 28, 30번. 자, 그럼 뭐 남았어, 얘들아? 자, 지금 보니까 29번 딱 하나 남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적의식을 갖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 세세하게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은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 동의하니? 여러분들 분석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 점수 잘 내는 게 목적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난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야. 아, 그럼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지. 자, 그래서 29번 하나가 남은 상태잖아. 그리고 29번 어때? 윗글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래. 그럼 윗글의 내용 대응시키는 문제잖아. 순서대로 대응시키는 문제겠지.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나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이별했을 때, 아빠하고 헤어졌을 때 내용이 언급됐고요. 전쟁 중에 헤어졌다 이런 얘기들 했죠. 그 다음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한 이야기. 그쵸? 근데 이제 도중에 이제 동자승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한편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갈게요. 그래서 이제 용왕 만나는 얘기들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용왕 만나는 얘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월적 존재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용궁으로 가가지고 용왕을 만났어. 그랬더니 용왕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 만나는 건 초면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원수가 얘기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신하가 와요. 신하가 와가지고 동국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막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얘기합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요. 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님이 좀 가가지고 적들을 좀 처단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상 좀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랬더니 원수가 얘기합니다. 아, 저는 인간 세상 사람인데, 아, 제가 수부용왕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이건 좀 겸손의 표현. 그러나 힘을 다해 보겠나이다. 하고선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한 다음에 이제 용왕이 바로 군사를 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쳐들어온 군사들하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각설. 자, 얘들아, 각설이 무슨 뜻이야? 각설. 각설은 다른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자, 얘들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해 볼게요. 각설, 화설, 차설. 자, 요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각설, 화설, 차설 이런 것들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한번 적어두자. 자, 다 적었어, 이모티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 각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할게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한 편과 비슷한 거지. 그 다음 화설 같은 경우는 이야기 시작. 차설은 다음 이야기. 자, 근데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유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표현. 차시. 차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차시가 뭘까? 알고선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차시가 뭘까? 자, 너네가 지금 느껴진 대로 얘기해봐. 차시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오케이. 우리 또 수강생들은 딱 알죠? 차시는 다음 시간이 아니야. 다음 시간이 아니야. 자, 차시는 이때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동시간대에 사건 전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오케이? 자, 소설에서 차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어떤 장면이 서술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용궁에서의 사건이 서술이 됐어. 그 다음에 차시하면서 지상에서의 사건을 서술했어. 그러면 용궁에서의 사건과 지상에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라고 한 거니까 차시는. 자, 구분하셔야 돼. 여기서 차설은 다음 이야기지만 차시는 이때야. 자, 조심하시고.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럼 봅시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를 했대. 자,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고. 황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대풍에 원수 탐배가 표풍해서 간 곳이 없대. 아, 그러면 지금 원수는 김진옥 얘기하는 거죠. 자, 진옥이가 이제 사라졌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황제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죠. 황제가 놀라고 그 다음에 슬퍼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자, 다시 황제의 반응이 어때요? 슬퍼하면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죠. 됐어요? 황제는 당연히 인간 세상 사람이지. 각설이라고 했으니까 용궁에서의 사건이 아니야. 인간 세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9번에 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황제가 김진옥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을 보였어? 아니죠. 이거 좀 이상한데? 놀라면서 굉장히 이상한데? 이런 표현을 했죠. 답 3번 되겠죠.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전에서도 난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들 탁탁 뽑아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혼자 할 때 잘 안 될 거야.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투스텝 프리법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스텝 1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보기에서 아예 배치가 돼버렸어. 자, 그 다음에 27번하고 2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독해하면서 대응시켜가지고 풀어낼 수 있었는데 특히나 27번 같은 경우는 인물의 감정행동 태도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자, 적어놓을게요. 27번 위에다가 아이디어 적어놓으세요.
인물의 감정, 행동, 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인물의 감정, 행동, 태도. 인물이 슬퍼해? 왜 슬퍼하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지문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선지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전적 독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한 선지들이 나와서 해당하는 선지가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1번 좀 답 같긴 한데 2번, 3번, 4번, 5번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적어 놓으셨나? 자, 그리고 또 중요했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이제 내가 소설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들이 이제 다 풀렸어. 남은 문제가 29번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제 대응시키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뽑아내면서 목적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빠르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9번도 우리 봤을 때 이 뒤에 내용들, 리을 이후의 내용들 읽을 필요 있었을까? 실전에서?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글을 다 읽고 푼다. 다 읽고 푼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다 읽고 풀지 않아도 다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야. 물론 혼자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글 다 읽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실전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동선을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의 핀트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는 공부가 있고 분석하는 공부가 있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많은 거를 깨달은 겁니다. 성적 여러분들 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를 또 하나 깨닫게 된 거지. 맨날 분석만 하고 있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잖아.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니?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또 마지막 한 대씩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니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 좀 국어도 좀 재밌지 않니?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괜찮지? 국어가 너무 막 지루한 과목이 아니야. 방법을 알고 접근하면 또 재밌어. 깨달음을 얻으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4번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34번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답변니 34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또 투스텝 프리법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보니까요. 가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했대. 그래서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 문장입니다.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라는 얘기야. 근데 구체적 이미지랑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대. 그러니까 이제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면서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낸대. 그래서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라고 했지? 잘 봐, 얘들아. 자, 우리 탑 다운에 따라서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탑 문장의 속성을 다운 문장은 연결이 되겠죠? 시간적 속성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뭐가 보여? 일시성에 주목한다라는 말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일시성을? 비유와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보여준대. 근데 이것도 긍정적이겠니, 부정적이겠니? 우리 아직 안 읽었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이나 자연, 긍정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자, 이것도 중요하게 보이죠? 이거 왜 중요하지? 영속성이 왜 중요하지? 자, 영속성 왜 중요해? 그치.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라고 했잖아. 그래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보이죠? 가 같은 경우는 일시성이고 나 같은 경우는 영속성이야. 자, 그래서 영속성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대. 그러면 원래 영속성이라고 하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네.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역사에 대한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대응. 자, 억판하는 거 아니야. 대응되면 빠르게 치고 넘어가. 자, 보자. 1번. 꽃을 구름.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자, 꽃이 구름이고 나무둥치가 하늘의 기둥이래. 그럼 연결이 되겠네. 그래서 구름을 기둥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야.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난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보기 대응되네요. 자, 1번. 별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2번.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려냈대. 자, 자연물들인데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 자, 여기에서 특히나 나는 이 단어가 눈에 띈다. 순간. 자, 이게 왜 눈에 띄나요? 순간이라는 말. 우리 가에서 뭘 얘기해? 일시성에 주목한다고 했지. 아, 그러면 지금 이번 선진 일시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네?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된대. 한 송이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 형상화가 된대. 아, 그러면 지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시간인데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보이는 걸로 표현을 했지. 감각적 형상화가 괜찮네요. 그 다음 4번.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쯤 뒤에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괜찮고요. 수위를 먹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진대.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5번.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 일시성에 주목해 자연의 섭리. 그쵸, 일시성 괜찮습니다. 그 다음 길이 멸하지 않을 것, 영속성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 자, 그러면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대응되네. 됐니? 자, 그럼 어떻게 해? 틀린 건가 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매끄럽게 이제 보기들이 대응되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지금 보기가 다 대응됐지. 자, 봐봐.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지금 보기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선지가 오르려면 보기 내용 대응돼야 돼? 안 돼야 돼? 대응돼야 돼? 1, 대응되지 않는다? 0.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가나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가나 내용 대응돼야 돼? 안 돼야 돼? 당연히 대응돼야 되겠죠. 적절하려면 둘 다 대응돼야 된다고? 그럼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봐라. 보기 작품 지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둘 다 대응돼. 그러면 적절한 케이스. 근데 보기가 대응 안 돼.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면. 보기 대응 안 되고 둘 다 대응 안 돼. 지문도 대응 안 돼. 보기는 대응되는데 지문은 대응이 안 돼. 요렇게 해서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니? 그래서 이번 6월 모의 평가는 이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준 거야. 보기 문제가 3문제가 지금 다뤘잖아, 우리 오늘. 그 중에서 보기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케이스, 이제 지문도 이제 대응이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 마지막 보기는 대응되는데 지문이 대응이 안 되는 케이스까지 한번 살펴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제 가는 건데,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대응이 된다. 자, 아이디어 적어 놓을게요. 1번서부터 5번 보기가 다 대응. 그러면 어디에 오류가 있다?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자, 지문 부분이라고 하면요, 우리 보시면요, 선지를 끊을 수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어.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끊고, 그 다음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자, 이렇게 끊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앞부분이 지문 부분이고 뒷부분이 보기 부분이 되겠어. 이해가 되실까요? 선지를 딱 끊었을 때 앞부분 다운표 하면서 이제 나온 지문의 내용이 지문 부분,
그리고 뒤에 내용이 보기 부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작품을 접근할 겁니다. 자, 되셨을까?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1번서부터 뭔가 다 맞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작품으로 한번 가자. 자, 작품. 살구꽃과 한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내용 한번 기억해보자. 보기에서 가는 시간적 속성 뭐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자, 뭐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일시성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때라고 했습니다. 자, 일시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일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요.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 뭐야? 이 집에 있는 살구꽃, 한 집 건너 저 집에 있는 살구꽃, 그리고 또 저 집에 있는 살구꽃을 보고 있는 거야. 살구꽃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살구꽃을 뭐라고 표현했어?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구름, 살구꽃, 동일시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구름들은요, 이제 살구꽃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볼게요.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꽃 더 실린 꽃구름. 이제 합쳐버렸어. 꽃구름이라고 했어요. 살구꽃을. 때 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 맥 덜 여문 나비들이 오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A까지 판단해보시면요. 자, 32번에서 1번 보시면 이 집, 저 집, 빈집으로 시선 이동했다.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살구꽃의 형태, 색채를 인식하고 있어요. 분홍빛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B로 갈게요. 자, B는요.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소의 순한 얼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아, 그러면 얘들아, 눈웃음으로 살짝 이제 뭐 표현한 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눈웃음으로 살짝 이제 웃으면서 넘어간 거지. 그러면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호의적 태도를 나타낸 거지. 하늘구름이 온통 공동내에 내려와 있으니 발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 자, 여기서 자, 잘 들어. 우리 또 논리에 집중해야 되겠죠? 자, 우리 평가원이 좋아하는 또 논리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평가원은요. 우리 아까도 살짝 다룬 적 있었는데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꼬아놓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기억나니?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꼬아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마을 사람한테 말을 건 건 아니죠. 근데 교감을 해냈지. 눈웃음으로. 자,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이 뭐다? 하늘구름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파악되실까요? 그래서 원인 하늘구름이 내려왔다. 결과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된다. 교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함정 만들어보자, 얘들아. 자, 함정 어떻게 만들래? 자, 만들어봅시다. 자, 사전적 독해를 해야 돼요. 자, 예상 한번 해봅시다. 자, 선지 한번 만들어봅시다. 지금 말을 건다.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된다. 자, 이게 이제 교감이라고 표현을 할게. 교감을 한다. 그러면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어? 하늘구름이 내려왔기 때문이지. 그래. 자, 그럼 함정 만들면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해서 교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혹은 말을 해서 하늘구름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좋아. 덕수 좋아. 우주 좋아. 지우도 좋아. 그래. 유재 좋아. 응. 서준이도 좋습니다. 자, 예상되니? 이런 예상들을 시도해보는 거야. 자, 방향성이 조금 잡히나요? 그래. 그냥 읽고 나서 뭐에 집중해야 되지? 그냥 대충 읽고 감에 따라 푸는 게 아니라 선지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B를 봅시다.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낸 거 맞아.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치? 우리 소와 마을 사람에게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뭐가 내려와서? 하늘구름이 내려왔기 때문인 거죠.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가 되실까요? 얘가 이제 원인이 돼서
교감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자, 2번 선지가 막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인 결과를 따지란 얘기야. 자, 그 다음 3번.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자, 그럼 대상이 뭔지 찾아야 되겠어. 자, 그 전에 요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자, 이 얘기는 얘들아. 꽃들의 생애가 짧은 거, 일시성 얘기하는 거지. 이 일시성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부. 일시성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됐지?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시성의 반대말 뭐야? 얘들아. 좋아, 영속성. 혹은 오래가는 거가 되겠지. 일시적이지 않은 거. 자, 그 생각을 하고 봐봐. 달포쯤 뒤. 달포가 뭐니, 근데? 얘들아. 달포. 어휘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또 이제 해석이 안 될 수 있어. 달포는 한 달 좀 넘는 기간이야. 좀 길죠, 그러면? 꽃이 한 달 넘게 막 피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시적이야? 일시적인 게 아니지. 일시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거 파악되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생각하고 봐봐. 달포쯤 다시 지날 때 꽃구름들이 낡은 귀신들처럼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꽃구름은 이제 살구꽃들인데 이 살구꽃이 일시적으로 피었다가 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다시 봤는데 그 꽃들이 여전히 낡은 귀신들처럼 매달려 있어. 그럼 그런 상황은 일시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따라서 부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화자 뭐라고 표현해요?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게 좋은 거야. 자, 독해 되셨을까? A반 A 사고 우리 또 저번 시간에 비문학 시간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죠? A와 달리 B, A 대신 B 요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대비시켰던 거.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문학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해서 달리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큰 틀에선 비슷해. 자, 그러면 일시성 vs 일시적이지 않다. 이렇게 접근한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문다.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렇지. 꽃구름, 살구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얘가 대상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거지. 몸 돌려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몸을 돌려서 이제 밖을 이제 막 보면서 그 대상들을 꽃구름을 이제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살구꽃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이제 곁눈질도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살구꽃들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상황인 거죠. 운전 중에. 어떤 상황인지 상상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다리를 건너면서 꽃구름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 그쵸? 차거울들의 비친 대상 꽃구름. 살구꽃. 그래서 살구꽃을 보고 있다.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차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대. 얘들아, 잠깐. 떠올리고 있다는 거는 본 거야? 떠올리고 있으면 본 거야? 여러분들 지금 피자를 떠올려봐. 그럼 피자 본 거야? 지금 피자 떠올리다가 피자 앞에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해돼? 좋아. 아, 소윤이 이별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자, 봐봐. 화자 어디에 왔어? 마을 안에 왔지. 마을 안에서 살구꽃을 만났지. 자, 여기까지 동의하니, 소윤아? 마을 안에 와가지고 살구꽃들을 봤어. 근데 그 다음에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 뭐 하는 거야? 이제 떠나는 거야. 마을을 떠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아, 그러면 차에 타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기 전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별하는 상황이지. 지금 마을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좋습니다. 그래, 너네 이제 여행 가가지고 살구꽃을 봤는데 그 여행지에서 떠나는 상황을 생각해봐. 차에 탄 거야, 다시. 됐지? 자, 그 다음. 차가울로는 잘 잡히지 않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아, 그러면 검은 둥치들 지금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봤어요? 서 있겠지. 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상하고 있는 거야. 있겠지. 하고선. 직접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떻게 떠올리고 있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자, 이게 이제 꽃구름이 되겠습니다. 살구꽃. 그리고 그 둥치가 있어. 자, 근데 우리 1년의 내용을 연결시키면 구름은 살구꽃이었지? 그리고 검은 둥치들을 하늘의 구름을 받치고 있는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시가 어떻게 되냐? 하늘의 구름이 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니? 우리 1년에서 구름은 살구꽃이었다. 자, 그러면 둥치 같은 경우는 기둥이잖아. 꽃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야. 즉 하늘의 기둥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꽃이 있고 이걸 구름으로 표현했고 구름을 받치고 있는 검은 둥치. 하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상상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그 다음, 자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하늘의 기둥들. 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5번 보시면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판단을 잘 못했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 지금 뭔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네에서 떠나고 있는데, 마을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또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 정규반 친구들은 거리감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거리감. 거리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서적 거리랑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물질적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서적 거리를 둔다, 두지 않는다. 정서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놓고요. 다 적었으면 이모티콘.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서적 거리를 이제 둔다, 두지 않는다. 요걸 이제 해보면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G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뮤직비디오 본 적 있어요? 너무 옛날 2000년도 초반이라 2000년 중반 이쯤이긴 한데 모를까봐 한번 또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하죠. G드래곤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사실 G드래곤도 소화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내가 이 스타일을 하고 나타났다, 너네 앞에 나타났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그런 다음에 너네 앞에서 갑자기 에이요 파이널리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차림새라고 갑자기 에이요 파이널리 하면서 갑자기 인사를 막 해. 그러면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겠죠. 왜 그래요?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극혐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 거리를 둔다는 거는 그 대상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야. 진짜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진짜. 그러고 생각하겠지. 이제 나랑 이제 거리를 딱 둔 다음에 저 인간 대체 왜 저럴까? 하고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대입하려고 안 해. 자기를 그 대상에 대입하려고 안 하고 객관적으로 저 인간은 대체 왜 저럴까 생각하는 거야. 자, 반면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임영웅이 또 이제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대세잖아.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임영웅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임영웅 찐팬이야. 그래서 임영웅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정도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가 이제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차은우야. 그러면 이제 차은우가 와가지고 딱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무조건 악수해야 되겠지. 그리고 손 절대 안 닦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임영웅의 케이스를 생각하면 주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관의 끝판왕으로 들어가면 감정이입까지 들어가. 그 대상하고 자기를 투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이 잘 되면, 임영웅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말?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일체가 되는 거야. 자, 되셨지? 자, 반면에 이제 물리적 거리 볼게요. 물리적 거리를 둔다, 두지 않는다. 이거는요.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이제 포스트잇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머리 위에 뒀어. 자, 물리적 거리 어때요? 물리적 거리. 가까워 멀어. 어. 이렇게만 치면 돼. 가깝다 뭐 다 칠 필요 없고 멀 이렇게만 치면 돼. 가깝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제 던졌어. 자, 이러면 어때요? 멀어졌죠? 됐어요? 이거야. 물리적 거리가 이제 가깝다, 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개념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대상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대. 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자, 우리 A, 이거는 다시 해야 돼? 지드래곤 다시 해야 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2에서 대상이 뭐야? 뭘 보고 있어? 자, 뭘 보고 있죠? 우리 대상들이 뭡니까, 여기서? 그래, 하늘의 기둥들. 살구꽃하고 그 둥치를 보고 있는 거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이해가 되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차를 멈추고 결국 뒤돌아본 거야. 다시 보고 싶은 거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죠? 긍정적 대상이라고. 근데 5번 선진 뭐래? 정서적 거리가 멀어져? 미쳐버린 거지. 반대로 서술을 한 거야.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야, 지금. 답 5번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 또 이제 파악을 한 거야, 논리. 자, 우리 평가원은 선지를 구성할 때 막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내용 일치로 구성하지도 않고요. 구성을 할 때도 여러분들 논리를 통해서 A반 A 구조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멀어진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거 오히려 반대로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뭐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1등급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해낸다. 1등급들은 선지를 봤을 때 반대에 해당하는 선지를 딱 떠올리는 거야. 다시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데 부정적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 대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문 안 보고도 풀 수 있다. 봐라. 경외감.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부. 경외감. 긍정이잖아. 긍정이잖아. 아니 부정에다가 긍정을 대응시켜놨어. 지금 5번 선지는 앞뒤가 모순되는 선지야. 이해돼?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도 시간을 또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1등급이 되냐 될 수 없냐를 가르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국어 성적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체화시켜 드릴 거야. 어때? 재밌지?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지드래곤까지 이제 빙의하면서까지 가르쳐줬다. 이제 까먹지 않을 거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딱 이제 둔다, 멀어진다, 딱 봤을 때 갑자기 이제 지드래곤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나 작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뭐 이거 있었죠. 34번. 자, 봐라. 34번에서 4번을 보시면요.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우리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부. 부정적인 상황이었지.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 또 배운 거 한번 적용해보자. 배운 거. 자, 우리 A반 A. 4번 봐봐. 자, 그러면 4번에서 어떤 말이 눈에 띄니?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 지향의 반대말은요? 그렇죠. 지양이죠. 자, 근데 지양이 맞는 상황이지 지향이 틀렸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역시나 지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대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좀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3번 나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우리 나 작품 보기 전에 우리 보기에서 뭐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간적 속성 뭐야?
그렇지. 서윤이 좋아. 영속성 기억나요? 영속성, 역사 요거랑 연결시킬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1년 화잘 것도 없는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지금 화자는 이 달래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 사이를 이끌고 가는 크나큰 마음 뭘까? 뭘까? 우리 보기를 고려하면 이 크나큰 마음이 뭘 얘기하는 걸까? 영속성이 있는 거 뭘까? 우리 하나의 대상이 영속성이 있겠어? 하나의 역사가 영속성이 있겠어? 역사가 영속성이 있겠지. 이해돼? 이거 역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역사가 있어서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달래꽃을 두고 본다. 관심이 있으니까 두고 보는 거지. 그 다음 2연으로 갈게요. 자, 2연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자, 그러면 얘들아, 위대한 힘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겠죠? 계속 역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덕분에 뭐 했다?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얼어붙었던 대지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고 역사 덕분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 이것도 역사죠. 역사를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 이 역사와 힘, 이것도 역사죠. 역사를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역사를 영속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번 부정적 여건을 극복한다.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 괜찮죠? 그 다음 3번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 역사를 찬양하는 태도인 거죠. 자, 됐고 그 다음 3년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 샘처럼 왼통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자, 지금 내가 이거 끊어놨는데 자, 요거 끊어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자 얘들아. 끊어서 판단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 자, 여기 끊어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에서 끊어. 그 다음 샘처럼 왼통되어 있는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 자, 눈망울하고 핏줄을 뜨거운 핏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끊고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예쁘디 예쁜 손 고운 청춘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야.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 긍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얘네는 다 동일한 이미지인 거지.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상들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 눈망울, 뜨거운 핏줄, 예쁘디 예쁜 손, 네 고운 청춘, 환히 트인 길, 역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번 예쁘디 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항상 꼭 쥐는 게 뭐야? 뜨거운 핏줄을 쥐는 건데 근데 뜨거운 핏줄이 예쁘디 예쁜 손하고 동일한 이미지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야. 이해될까요? 꼭 쥘 수 있는 건 뜨거운 핏줄이 맞거든? 근데 뜨거운 핏줄하고 예쁘디 예쁜 손은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쁘디 예쁜 손을 꼭 쥘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얘기. 5번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얘들아 이 표현은 전제가 된 표현이지. 갈등이 이미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체끼리 싸우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우리 3년에서 공동체끼리 싸우는 얘기 있었어요? 공동체끼리 뭐가 갈등을 얻는 그런 얘기는 없었죠. 갈등이 없는데 갈등 해소가 성립할 수가 없죠.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빈출 요소야 얘들아. 갈등 빈출 요소인데 출제를 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 갈등을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전제된 게 뭐다?
갈등이 전제가 된 거야. 그러면 갈등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알겠지? 전제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 자, 이걸로 함정 많이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렇게 이제 풀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요. 중심 소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답 3번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살구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요.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또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많은 것들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 한강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강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이 강의가? 너무나 좋겠죠. 근데 내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막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냥 뭔가 자아성취를 위해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 맨날 이제 무료특강 하면서 재미를 추구할 것 같아. 많은 친구들한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수업은 이것보다 더 탄탄합니다. 그치 우주야? 지금 이거 뭐야? 6월 모의평가지?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들 종합 선물 세트란 거 느껴져? 우리 정규 수강생들 느껴져? 우리 다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잖아. 아직 네가 이제 체화가 안 된 거겠지 지원아? 내가 이제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풀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자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제 투스텝 프리법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투스텝 프리법에서는요 스텝 1에서 보기를 먼저 처리를 해주시는 건데 그때 선지 처리할 때 억판하지 마시고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대응된다 싶으면 빨리 치고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 태도야. 투스텝 프리법은 결국 시간 단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판단 안 되면 빨리 넘어가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 4, 5번을 판단했을 때 우리 3번 선지에서 의심선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목적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그 목적의식에 따라서 지문 독해를 해냈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문 독해할 때 누가 무엇을 했는가 다시 말해 주체 파악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주체 대상 꼬아놓는 거 너무나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하면서 좀 읽어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봤다시피 건너편 산에 올라간 건 화룡이었는데 화자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투스텝 프리법을 적용했는데 땡큐하게도 스텝 1에서 이미 배제가 돼버린 선지가 생겼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2번 찍고 넘어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인물의 감정, 행동, 태도, 그 이유를 찾아냈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1번 선지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랬더니 남은 문제가 29번이 남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었다. 그랬더니 뒤의 내용을 안 읽고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상황이 생겼다. 아주 땡큐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세대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가지고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하면 지름길이 꼭 있거든. 근데 이제 지름길을 타야 돼. 사실 지름길을 못 타면 이 정규 도로로 가버리면 늦어. 지름길을 타야 됩니다. 이 지름길들은 계속해서 너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C에서는요 또 투스텝 프리법 적용했을 때 1번서부터 5번까지 보기가 다 되면 됐어. 그럼 어떻게? 지문 부분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당황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지문 독해하겠죠. 그랬더니 독해할 때 뭐에 주목했다? 동일한 이미지 주목했고요. 인과관계 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꼬아놓는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대비, 일시성과 일시적이지 않은 것 대비를 시켰다는 거. 그래서 화자는 일시성을 긍정, 일시적이지 않은 걸 부정으로 봤다. 요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시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이미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들 다 동그라미 치면서 읽을 수 있었니? 하고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찾으면서 읽었고요. 그랬더니 33번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했던 아이디어죠? 거리감. 정서적 거리를 둔다. 그러면 긍부. 자, 얘들아.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어. 자, G드래곤. 자, 그러면 긍부. 부정.
부정적으로 본다. 거리 두고 싶어요. 그냥 이제 우리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잖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거리 두고 싶다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야. 그러면 거리 두고 싶지 않겠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대상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 감정이입까지 가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선지 풀어냈습니다. 부정에다가 긍정을 또 대응시켜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공부는요, 문학은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하나, 실전적인 공부가 있고요. 둘, 분석을 하는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는 오늘 내가 이제 초점을 두고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해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고, 이제 실전적으로 푸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봤다시피 효율적인 동선, 너네가 맞은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맞힐 수 있었죠. 이런 거 동의하니? 얘들아? 본인들 맞았던 문제인데, 아, 이렇게도 맞을 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데서 발목이 잡혔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 깨달았지. 좋습니다. 이런 게 수업을 듣는 목적인 거야. 잘했어. 잘 들었다, 오늘.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았네. 서로 아깝지 않았어. 아주 좋아. 굿, 굿.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규 수업을 6월 11일에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 자, 오래된 미래라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6월, 7월, 8월 오래된 미래 반을 진행을 할 거야. 6월 반, 7월 반, 8월 반 이렇게 이제 매달 개강을 합니다. 당연히 내용은 다르고요. 자,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루는데 EBS 주요 지문을 다루고 그리고 중요 기출들을 다룰 거야. 당연히 논리에 집중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아니야. 우리 오늘 했다시피 1부, 2부 나눠가지고 1부는 비문학, 2부는 문학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서부터 9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로 오늘 한 것처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또 재밌지. 선생님, 전 근데 듣고 싶은데 그 시간에 학원이 있어가지고 못 듣는데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날에 녹화 강의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녹화 강의 온라인 학원에 다 올려드리거든? 근데 이제 그냥 올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수강하는지 여부 다 체크해드릴 거야. 인증을 하셔야 돼. 그래서 1대1 관리 조교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수강 관리 다 해드릴 겁니다. 아, 선생님, 저 6월서부터 들어도 되는 건가요? 전에 거 안 들었는데? 괜찮아. 오늘 수업이 이해됐어? 그러면 너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출 분석 방법 그리고 공부법 이런 것들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엑기스 압축 강의를 다 제공해 드릴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어 이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수강 관리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거 이제 이따가 사이트에 올려 드릴 건데 한번 봐봐. 이게 실제 시트야. 이 친구를 보면 여기 봤을 때 학생 국어 공부 가용 시간이라고 우측 상단에 33333 이렇게 써져 있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들어올 때 조사를 하거든.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요거 맞춰가지고 VOD랑 그러니까 인강하고 그리고 숙제 다 할당을 해드릴 거야. 그리고 관리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인증샷을 보내야 되겠고 안 보내면 보내라고 이제 독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 관리조교가 비서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똑같은 식인데 구성이 다르지?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좀 관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다룰 수는 없어. 1대1 관리 조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뭐랄까 소규모까진 아닌데 중규모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20명 정도의 규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VOD로 듣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이제 화기애애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인 관리 이렇게 싹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뭘 배우냐? 자, 이게 이제 실제 교재인데요. 보다시피 비문학에서 최중요 기출 문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배웠다시피 어제 배웠다시피 필연적 사고, 사전적 독해를 해내는 거야. 아니야 카메라 안 켜고 해. 너네는 이제 이렇게 채팅창으로 소통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마이크도 안 켜고 오늘 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사전적 독해를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야. 내가 질문 많이 던질 거거든. 아무래도 요번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6월 모의고사 지문들을 다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질문 던질 타이밍들이 조금 없었어. 근데 이제 정규 강의에선 질문을 좀 더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텀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야. 당연히 질문방 있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문의 의도를 객관화 시켜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이 제대로 장악되면 문제는 수월하게 풀리는 거야. 어제도 증명했고 오늘도 증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지문 장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 오늘 하고 어제 많이 느꼈죠. 정규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강의가 될 거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기출문제들 다룰 거고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 독해법 다 알려드릴 거야. 그리고 선생님 저 노베이스라서 노베이스가 들어도 되나요? 괜찮아. 노베이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개념 설명 다 해드릴 거야. 오늘 했던 것처럼 거리감 개념 재밌게 내가 설명해줬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들 다 설명해드릴 거야. 깔끔하게 그냥 수업 듣고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주 좋아. 거의 바람잡이를 내가 심어놓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굿굿. 우주 내가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EBS도 다룬다고 했죠. EBS, 문학하고 비문학 둘 다 다룹니다. 그래서 최중용 EBS 작품들 선정해드리고요. 시험장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하나하나 그냥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실제 포인트들 딱 잡아줄 거야. 그런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 자세한 해설 첨부되어 있는 자료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에서 중요 포인트 딱 이제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혼자 복습하면서 내 자료 보면서 복습하면서 또 자세하게 내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져가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 포인트 위주로 학습시킬 거고, 그리고 관련 개념들 싹 다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이제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뭔가 색깔들이 많죠? 지금 교재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내가 이제 잡아놓은 거야. 너네가 이제 알아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잡아놨어.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자, 내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 기출, 중요 EBS들 다 이제 싹 다 정리해 드릴 거야. 9월 전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업만 좋은 게 아니겠죠. 시스템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고12 같은 경우는 7월에 기본 국어라는 반을 개강할 거거든? 그 반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올해 수능 특강이 부교재야? 고2인데?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내신에 도움이 돼. 고3이 아닌데도 이제 진행을 하는구나. 내신 직전 때는 수업 어떻게 진행하냐고? 내신 직전 때는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휴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휴강 기간을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의 시스템을 좀 얘기해드리면요. 강의 해설 숙제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수업을 듣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걸 수업 교재를 다시 프린트해가지고 수업에서 배운 대로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해설을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한테 제출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그걸 피드백 드릴 거거든? 그래서 요거 수업 해설 숙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하면 실력이 분명히 오릅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정신과 시간의 방해라는 거 운영을 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될 때까지 뚫어내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해설지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과 시간의 방을 이제 들어오시면요. 예를 들어 토요일 10시 타임으로 이제 들어왔어. 매주 이제 시간대가 좀 다르거든? 그럼 신청을 하면 그 시간을 딱 신청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럼 과제를 수업에서 배운 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거거든? 그럼 질문에 대해서 너네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완전치 못해? 그러면 빠꾸. 다시 해야 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질문에 답변해야 돼. 그래서 완전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방에서 못 나갑니다. 될 때까지 뚫어내보는 경험을 하는 거야. 이게 실제 사례가 되겠고요. 수행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이제 던지면 그럼 답변하고 이러면서 계속 피드백의 연속. 그럼 될 때까지 뚫어내고 끝나면 완전 답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가고 싶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지. 독해력, 인내력, 집중력까지 세 가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별 맞춤 수강 시트 다 제공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강생을 몇백 명 막 이렇게 늘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료를 낮춰가지고 인당 5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강생을 100명 이상 가져가는 거. 그럴 수 있겠지. 괜찮아. 나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것보다는 한 명을 가져가더라도 제대로 너네가 케어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너네 인강 들을 때 문제가 뭐야? 너네 인강 많이 들을 텐데. 처음에는 나 이거 듣고 1등급 되겠어. 열심히 시작을 하는데 의지가 오래가지 못하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너네 이제 개인별 관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강의만으로는 안 돼. 미안하지만. 좋은 강의만으로 성적이 오른 애들은 어떤 강의를 들어도 사실은 올라. 근데 좋은 강의에다가 시스템까지 갖추면 오를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나 이제 그게 여기에도 많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은 거야. 대신 내가 한 명당 아무래도 단가를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조교 비용도 줘야 되고 사업체 운영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비는 받아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이야. 8회 수업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리 비용, 하나의 학원을 다닌다. 관리해주는 학원을 다닌다. 거기에다가 좋은 강의까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해드린 오래된 미래 강의 같은 경우는 고3 N수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3 N수반, 여기 오래된 미래 강의 같은 경우는요. 교재는 오래된 미래 PDF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매주 제공을 해드립니다. 숙제 교재는 자의 스토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개인별 맞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방학에도 같은 식으로 진행됩니다. 맞아요. 7월 반도, 8월 반도 같은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급해졌을 때 시작하면 나도 도와주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 국어라는 과목은 조금 심적 여유가 있어야지 습득력이 좋아. 그래서 너네가 마음이 급해져 있는 상태로 오게 되면 좋은 걸 알려줘도 그 습득을 잘 못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기존 습관으로 많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심적 여유가 있는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고 너네 어차피 개인별 맞춤으로 뭐 기말고사 대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강의만 들어도 괜찮으니까 숙제 조절 같은 경우 너네 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숙제 줄여줄 수 있으니까 대신 숙제를 7월서부터는 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7월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6월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제 고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월에서 다룬 지문들 있잖아. 그게 또 9월에 나올 수 있잖아. 수능하고. 그러니까 그럼 좀 많이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월서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좋은 질문이야. 화작 특급하고 우선순위 수능 문법이라는 강의를 원래 따로 팔거든. 근데 66,000원짜리 강의야. 근데 6월 11일 결제자까지 요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개강 전까지 결제하는 분들한테 무료 제공해드릴 겁니다. 수강 관리도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고전시가 강의까지 제공해줄게. 그래서 화작 선택자는 화작 특급 제공하고 고전시가 강의 제공해줄 거야. 문법 선택자는 문법 강의하고 고전시가 강의 제공해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수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고민될까봐 1주차 수강한 다음에 불만족하면 이제 그냥 100% 환불해줄게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 강의 이제 만족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환불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선택을 하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듣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길 6월 모의고사 편 자료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요번 6월 모의고사를 오늘 내가 수업에서 다뤘던 것들 있지. 어제 오늘 다뤘던 수업 내용 있지. 근데 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포인트들까지 좀 녹여놨습니다. 내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다 다루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포인트들까지 이제 담은 그런 아주 스페셜한 자료가 될 거야. 내가 이제 실전에서 푸는 그 사고 과정 그대로 녹여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자료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정규반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듣는 친구들한테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화요일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화요일 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늦으면 수요일 밤이 될 거고요. 최대한 화요일까지 올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방에 계시면 되겠고 공지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좋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후기 하나만 좀 남겨주세요. 오늘 내가 진심을 다해서 강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이 좀 느껴지게끔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된 것처럼 너네 진심도 나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후기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되게 마음의 울림을 받거든?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 내가 이래서 강의하지 하면서 되게 느낌을 많이 받거든?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기 하나씩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카톡으로, 공지방에 보시면요. 내 프로필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1대1 카톡으로 나한테 오늘 수업의 후기, 어제 수업의 후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수업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약속. 아, 필기노트 올려줄게요. 필기노트 올려줄게요. 그래, 내가 이제 공지방에다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잖아. 좋은 자료 올리거나, 혹은 뭐 수요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반응을 좀 잘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원래는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열어놨었는데, 지금 닫아놨잖아. 하도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아, 이상한 걸로 자꾸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닫아놨거든? 그랬더니 이제 반응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인원수가 막 2,000명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조금 좀 저조해. 반응을 잘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 보면 그냥 메시지 클릭하면 하트 남길 수 있잖아. 그것만 해줘. 뭐 클릭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나한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 네, 앞으로도 그러면 좋은 자료들 계속해서 제작해가지고 너네 또 제공해줄 수 있으니까. 네, 지속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지. 그럼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공지방에다가 수강 정규 강의 수강 링크랑 그리고 수요조사 녹강 수요조사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요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는 분들 남아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요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